오늘 교육을 담당하게 된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이진숙 조사관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전심사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R&D 세액공제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전심사 소개와 판정 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D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R&D 세액공제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납세자 여러분들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연구개발 활동을 하셨으면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서 세액공제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R&D 세액공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R&D 세액공제는 조세특례 제한법 10조 조세특례 제한법 10조에 저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연구인력 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R&D 세액공제율은 기술과 기업 규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기술을 먼저 확인해 보자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R&D로 나누어서 기술이 구분됩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을 보면 중소기업은 최소 40에서 최대 5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중견과 대기업은 30부터 40% 구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성장 원천 기술은 30에서 40%, 중견과 대기업은 20에서 40%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신청하시는 일반 R&D에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은 25%, 중견과 대기업은 각각 8에서 15, 0에서 2%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이 국가전략 기술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1,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한다면 40%에서 50% 구간의 요율을 적용받아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법인세에서 차감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가 연구개발에서 비용이 1,0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세율이 국가전략이 가장 높으니까 국가전략으로 신청을 해도 된다? 안 된다? OX를 선택해서 채팅창에 작성해 주실 수 있을까요? O는 받아도 된다, X는 안 된다. 네, 모두들 정확히 알고 계시듯이 이 기술은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은 임의로 정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조특법에 해당하는 기술의 범위를 정해놓은 법령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해당 기술, 국가전략 기술에 해당하면 요율을 적용받는 거고 신성장 원천 기술에 해당하면 신성장 원천 기술의 요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연구개발을 하셨을 때 발생하는 비용 중 그 비용의 범위가 무엇이냐를 물어보시면 자체 연구개발비, 그리고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기술정보자문비나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자체 연구개발비는 납세자가 직접 개발하는 연구개발 비용으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인건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 전담 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해당이 되고, 재료비는 연구용 견본품을 구입하거나 부품, 원재료 및 시약류 구입비, 연구 시험용 시설의 임차료가 해당이 됩니다. 이번 장은 R&D 세액공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세액공제 규모가 파란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법인세 전체의 세액공제고 노란색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비중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R&D 세액공제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으시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R&D 세액공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R&D 세액공제 관련해서 저희 쪽에 관련된 질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의의 유형을 좀 추려봤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어떤 활동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재료비 중 어떤 내역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단편적으로 저희가 이 활동이 이 비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셔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공제이다 보니까 답변을 바로 드릴 수는 없고, 저희한테 질문을 주실 때 좀 더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때 좀 더 좀 근접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네요. 산재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는 근래에 발생한 질문인데요. 이게 2023년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가 24년부터 산재보험료도 인건비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실 때는 산재보험료도 포함하셔서 꼭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문의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고용장려금이 언뜻 보면 인재개발비와 비슷해 보이지만 고용장려금은 직원을 고용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지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인력개발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장려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네, 다음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가 아까 앞전에서 설명드렸듯이 법인세 공제받는 공제 항목 중에 가장 조세 절감 효과가 큰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연구개발 활동 여부 또는 공제 대상 비용 범위에 대해 판단이 어렵거나 자체 판단하고 공제받았지만 후에 국세청과 이견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세무조사 등에서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이 되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에 가산세까지 부과되어서 이것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부담으로 가중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R&D 사전심사 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혜택인데요.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요구하는 자료도 많고 그거 준비해주는데 귀찮다. 혜택은 별로 없다라고 문의하시는 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 결과에 따라 그 분야별 전문 지식을 보유한 기술심사관이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을 검토하고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제 요건 및 보완 사항에 대해 자세히 개별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신 경우, 그 경우는 후에 세무조사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 확인이 되더라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가산세 부분이 면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 후에 납세자가 감면받은 것을 국세청이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에서 사전심사 받은 기업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이번 시간 1시간 수업이 끝난 후에 몰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사 신청 요건입니다. 신청인은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은 연중 상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소득세 신고 전인 경우는 일시에 사전심사 신청이 몰리기 때문에 조기 신청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에 누락되었다라고 신청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후에 사전심사 받으신 걸로 경정 청구에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우편, 세무서 민원실 또는 관할지방청 법인세과에 방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표시해드린 화면의 QR코드를 인식하시면 국세청 누리집 사전심사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이 QR을 이용하셔서 방문하시면 그 페이지에서 저희가 이제 수업 교육해드린 신청 방법이나 아니면 필수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심사 방법입니다. 사전심사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 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보안상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관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현장 확인을 요청해서 저희가 방문하여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확인 단계는 신청인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고 조사 방식이 아닌 자료 확인 차원이기 때문에 오해하시거나 부담받으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에서 세액공제 적용 불가능이라고 통보를 받더라도 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재심사 신청 절차입니다. 이때 재심사 신청을 하실 때는 사전심사 결과 중 어떤 것에 불복하시는지와 연구개발 또는 비용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신청서에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1차 심사에 제출하셨던 입증 자료 이외에 새로운 입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재심사인 경우는 최초 사전심사 받은 담당자를 제외하고 다른 조사관이 담당자로 선정이 되고 재심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관 4명의 동료 검증을 받아 심사 결과를 결정하고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좀 전에 설명드린 사전심사 상시 신청에 대한 내용에 연장되는 페이지입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전에 사전심사 신청 및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심사 결과를 신청에 반영하실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후라면 신고 후에는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경정 청구,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이전까지 사전심사를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사전심사에 대한 오해가 한 번밖에 신청을 못 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전심사는 여러 회에 나눠서 신청하실 수 있고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심사만 유의하셔서 불인정 받은 동일 과제에 대해서 재심사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심사 신청 방법입니다. 사전심사는 필수 서류로 3가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셔서 홈택스,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의 비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비용은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인 비용, 비용도 가능하고, 만일 여러 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 과제만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전심사 신청서입니다. 신청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위임장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신 경우 위임장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과세년도를 작성해 주시고 해당 과세년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금액은 명세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한 총계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과세 대상, 아까 여기 신청서에서 말씀드린 과세년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보고서는 과제별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만일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신규 제품 개발 건이면 보고서에 신규 제품 개발 건임을 명시해 주시고 언제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2024년에 고도화 개발건이라면 고도화 개발건임을 밝혀주시고 2024년 고도화한 내용과 이전과 비교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래에 이제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성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게 되는데 특허를 출원하셨거나 논문을 등록하신 경우가 있으시면 그 부분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명세서입니다. 연구개발비 명세서 1번은 총괄입니다. 아래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대한 내용을 총괄해서 비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명세서는 크게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비용 대상으로 보이는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인력 개발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과제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구원을 기준으로 참여하신 과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원 한 분이 여러 과제에 참여하신 경우 과제별로 안분하여서 참여 기간과 참여율, 비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연구원이 연구개발 과제를 세 건을 참여하시고 한 건을 연구개발 과제가 아닌 건을 참여하셨다고 하신다면 그 4건을 작성해 주시고 참여율을 안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재료비는 과제명을 기준으로 어떠한 재료들이 사용이 되었는지 계정 과목을 좀 분리해 주시고 그 내역을 기재해 주신 후에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재료비가 부품이라는 재료가 10건이 발생을 했으면 뭐뭐 외 10건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추가 서류로 재료비 명세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 발생 명세서 작성 방법입니다. 연구 과제별로 위탁한 상호를 작성을 해주시고 비용을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인력 개발비도 개별 칸에 맞춰서 총계를 작성해 주시고 여러 건인 경우는 명세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5번 정부 지원 사업의 민간 부담금 발생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범위에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비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셨으면 그 정부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 부담금, 기업이 부담한 비용은 현금과 현물로 나누어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이 아래에 소득세법 관련 신청 신고가 보이시고요. 오른쪽으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이라는 메뉴가 보이십니다.
이 경로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홈택스 검색창에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셔서 검색된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입니다. 신청 화면에 보시면 가장 왼쪽에 신청서 제출이라는 탭이 보이시고요. 그 옆에는 사전심사가 진행되는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탭,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수하신 서류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탭과 추가 서류 제출에 대한 탭이 있습니다. 우선 이 화면은 신청서 제출에 대한 화면입니다. 기본 인적사항을 우선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심사 결과를 기업이 신청을 하셨는데 세무대리인도 같이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를 원하시면 이 메뉴에 세무대리인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통지서를 발송을 할 때 세무대리인도 동시에 같이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래로 내려가시면 신청 메뉴가 있기 때문에 신청 메뉴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작성하신 신청서, 명세서, 보고서를 등록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심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탭입니다. 신청을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접수 일시,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그리고 민원 번호 등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사전심사가 어느 담당자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확인됩니다. 세 번째 탭이었던 인터넷 접수 목록 및 추가 서류 제출입니다. 접수하실 때 신청하신 민원 접수 번호 옆에 서류 제출에 대한 메뉴가 보이시는데, 지금 현재는 추가 서류 제출이라는 메뉴가 보이지는 않지만 제출이 완료되고 나면 아마 여기에 이 부분에 추가 서류 제출 메뉴가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은 저희가 사전심사를 진행하면서 납세자분께서 제출하신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하셔야 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택스나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제출 서류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별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대상 여부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내용이 조금 뒤집혔는데 사전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술 검토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 비용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요청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 확인과 검토가 다 종료가 되면 서면으로 저희가 결과를 통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전심사 처리 결과에 따라 이의가 있으시면 재심사 신청 가능하십니다. 예, 제가 이 페이지에서 별표가 표시된 부분을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사전심사를 신청하실 때 신청서, 명세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3가지가 맞지만 이 필수 서류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공통증빙, 비용증빙, 연구활동증빙 내용이 필요합니다. 우선 비용증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명세서에 인건비를 입력하셨으면 그 인건비가 맞는지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 급여대장이라든지 명세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 명세서에 재료비를 작성을 해주셨고 뭐뭐 외로 되어 있는 경우는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위수탁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과제를 진행하신 이력이 있다고 명세서에 기재해 주신 경우에는 정부 지원 과제 협약서, 그리고 과제 집행 내역서 등을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증빙으로는 연구원님들이 연구 전담부서에 등록되어 있으신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원 업무 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 증빙을 위해서는 연구 증빙 자료인 연구 노트 또는 내부 보고서 또는 회의록 등 연구 활동을 증빙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증빙하실 수 있는, 기업이 증빙하실 수 있는 자료를 세 가지 안내를 드렸을 뿐 그 어떤 증빙 자료든 상관없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심사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우편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검토 결과는 적합 또는 일부 적합, 부적합으로 검토 결과가 종합됩니다. 적합은 신청하신 세액공제 비용이 모두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부적합은 안타깝지만 이번 세액공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전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부 적합인 경우는 과제 또는 비용 중에 일부가 불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치하와 반려가 있습니다. 먼저 반려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반려는 심사가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반려 통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이미 과세 신고하셔서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셨는데 사전심사를 신청해 주신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보완 요청을 드렸는데 이준에 대응이 없으신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증빙 자료를 제출 거부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관이 판단해서 반려 통지를 우편으로 전송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단순 법령만 해석하면 되는 상황, 연구개발 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령만 해석하면 답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려 통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중복으로 간혹 신청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건은 남기고 나머지 건은 중복으로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적합, 일부 적합, 부적합, 반려는 저희 국세청에서 통지드리는 내용입니다. 치아는 신청인이 심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실 때, 이럴 때 치아서를 제출해 주시면 심사가 중단됩니다.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에서 분과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제도고요.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거나 또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시는 목적이 벤처기업 인증 목적이라든지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을 받기 또는 국가전략기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신 경우는 저희가 빨리 답변을 드려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우선심사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심사 담당자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너무 오래 진행된 경우에는 진행 상황을 먼저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만일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함께 종결일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완 요청 상황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도 저희가 우편 발송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심사 제도의 우선심사 대상이 되신 경우는 심사 종결 후 관리자가 결제가 끝나는 즉시 심사 결과 통지서를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아마 제일 처음에 세액공제가 기술 분류별로 요익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의 해당 여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으셔서 국가전략에 해당되는지 신성장 원천기술에 해당되는지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을 확인받는 심의 과정은 세액공제 과정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선심사 제도에 의해서 먼저 저희가 심사 결과를 전달해 드리거나 하는 건 있지만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국가전략기술이 인정받았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판단하에 연구개발 활동 및 비용 적정성도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심사는 기업 규모별로 국세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인 경우는 지방청 법인세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견과 대기업인 경우는 본청 공익중소지원 법인 지원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있는지 또는 오해하고 있지 않으신지 확인차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채팅창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전심사가 의무, 필수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채팅창에 다 X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제 사전심사가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지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전심사는 의무나 필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답변 주신 질문 중에 신성장 국가전략 기술은 필수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신성장 국가전략 기술 심의 또는 사전심사는 필수는 아닙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과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아까보다 느린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전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모두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뿌듯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세청이 사전심사 시 제출한 자료를 이용해서 세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으면 O, 없으면 X입니다. O. 처음으로 O와 X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거의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사전심사 시 제출한 자료를 이용해서는 세무조사에 활용하거나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X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전심사를 이용하셔서 세액공제가 적정한지를 판단받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심사는 연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여러 차례 제가 앞전에서 좀 강조드렸던 것 같은데 X가 맞습니다.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로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사만 불복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에 대해서 한 번만 재심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번째 설명드릴 때 벌써 답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부적격 판정받은 과제 또는 비용은 다시 심사 신청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부적격 받은 과제는 다시 심사 신청할 수 뭘까요? 부적격 판정받은 과제는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O가 맞습니다. 다만 무엇이 가능할까요? 네,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 NGB님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1시간 동안 준비한 내용은 사회공제 제도와 사전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50분이 거의 다 됐고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3시에 다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